이건 정말 그렇게 찢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안녕하세요. 훈이수다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복장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자, 이 복장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볼 소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 소설입니다. 윤웅길의 이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완장의 모습을 본 적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요게 완장이에요. 이 완이 이 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팔에 차고 있는 건데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장이라는 게 좀 있고요. 완장을 차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톰 브라운이 카디건도 이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제 잔재예요. 그래서 일본 시대에 들어온 이 완장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다 읽기는 좀 긴 작품이에요. 바로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윤웅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윤웅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두 작품이 이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장마라는 작품과 그리고 여러분 구두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연작 소설이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바로 이 윤웅길은 선생님도 이 완장을 다시 읽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주려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편이다 보니까 부분만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다 읽었거든요. 그 정도로 재밌는 작가예요. 그래서 해학성이 굉장히 살아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바로 짐바르드 교수의 스탠포드 실험이라는 게 아주 최악의 실험으로 꼽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197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내용이에요. 1971년에 스탠포드의 짐바르도라는 분인데요. 필립 짐바르도가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간수와 그 다음에 죄수의 역할 분담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원자가 70명 정도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24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 성품이 나쁜 애들이 간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중산층의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마약한 적 없고 이런 걸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4명을 선택을 해서요. 12명은 간수의 역할을 맡기고요. 12명은 죄수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첫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첫날은 다들 웃었겠죠.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쵸? 근데 둘째 날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돼요. 그래서 죄수는 간수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야 되고요. 간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수를 통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점 간수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더 무서운 건 짐바르도 역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일째가 되는 날 짐바르도의 여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험은 5일 만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느냐? 바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본성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 인간이 나빠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통 사람들 역시 악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건 바로 권력의 힘인 거죠. 상황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론 속에서 보다 보면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사람이? 한데 모든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에 대한 탐구인데요. 이 소설만큼 권력에 대한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소설을 한번 줄거리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주인공 이름은 임종술이에요. 임종술이요. 자, 그리고 주요 인물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익삼이라는 이장이 나옵니다. 최 사장은 운수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종술의 여친이 하나 나와요. 나중에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둘이 불월이라는 부월 실비주점에서 일어나는데, 아마 여러분이 실비주점이란 말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실비주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왜 실비니까 실제 비용만 받는 주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주가 겁나 싼 그런 술집을 실비주점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종술의 홀어머니가 계세요. 바로 운암댁이라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물들이 중심 인물인데요. 자, 이제 전체 줄거리를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땅 투기로 이제 성공을 한 최 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최 사장이 저수지 이용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는요, 원래 그냥 마을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쓰던 거였어요. 공동으로. 그런데 여기에 치어가 뭐죠, 여러분? 작은 물고기예요. 그걸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수지는 내가 이용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독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죠. 그래서 감독관이 필요했던 거예요. 감시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장인 익삼에게 최 사장이 부탁을 하죠. 야, 감시원으로 할 사람 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 그래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 찰나에 이제 최 사장이 묻죠. 야, 여기 동네에 좀 망나니가 하나 있다며, 저수지에서 물고기 잡는 그놈이 있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종술이야. 그래서 종술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술한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거 할래? 그랬더니 종술이가 아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나 그런 거 안 해. 그 돈 받고 누가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때 말 한마디를 하죠. 최 사장. 완장을 차고 그냥 어슬렁대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 완장이라는 말에 종술이 꽂힌 거야. 왜요? 바로 자기는 완장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완장은 항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완장 밑에서 속된 말로 빌빌댔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완장을 차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승낙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면모를 보여줘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첫 장면은요, 버스를 타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이 감독이라고 써있는 완장을 타고 딱 있으니까 먼저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선생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완장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저수지가요, 47만 평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종술은 이 저수지를 자기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최 사장이 자신의 일행들을 데리고 와서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막습니다. 물고기 함부로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제 주된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 여러분 뭐가 부족해지죠? 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수지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술이 그걸 긋고 막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 어머니인 운암댁이 이 완장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부어리를 찾아가죠. 부어리를 찾아가서 너만, 처자만이 우리 종술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종술이랑 같이 도망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종술이에게는 정옥이라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망을 가면서 끝나는 작품이 바로 완장 줄거리예요. 감이 오세요,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망나니로 한량으로 살고 있던 종술에게 저수지를 감독하라는 임무가 떨어지고요. 그때 완장을 차게 해준 거죠. 그 완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거의 자신의 왕국에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라고 했죠? 어머니예요. 우남댁입니다. 왜냐면 종술의 아버지도요, 실제로 6.25 때 완장을 차고 설쳐대다가 결국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비극적인 종말을 아는 거예요, 우남댁은.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고요. 그런 찰나에 가뭄이 들었고 저수지의 물문을 열고자 했지만 종술이 극구 반대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부월이에게 찾아가고 부월이가 같이 떠나게 되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그런데 선생님의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됐어 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결국 스스로 글을 읽어야 돼요. 지문 읽어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부분들을 읽어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종술은 밥에 섞인 모래알 모양으로 빠드득 씹히는 옛날일 한도막을 문득 어금니 사이에서 찾아내었다. 와,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글 진짜 좋죠. 기억을 하는 모습을 뭐라고 해요? 옛날일 한도막을 문득 어금니 사이에서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밥을 씹으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학이죠. 그렇죠? 자,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요. 그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완장은 있었다. 완장을 찬 반장은 아이들 세계에서 거의 담임 선생님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세도가 당당했다.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넘어지게 생긴 허약한 녀석일지라도 반장, 완장만 찾다 하면 단박에 180도로 달라져서 요래 남들을 호령하는가 하면 저보다 힘센 놈들로부터 아첨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결근한 담임 선생을 대신해서 기다란 막대기로 칠판을 두들가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완장에 당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술은 어른이 돼서 서울에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월이를 한번 보시죠. 자, 부월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알아.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팰 볼 일 없는 핫바리들이나 차는 게요. 이게 이제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굵어서 그런데 부월이의 목소리예요.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꼴 봤어? 완장 차고 댕기는 사장님이나 교수님 봤어?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 없이 놈들이 흐린 뿌시래기나 주워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요. 진수성찬은 말짱 다 뒷전에 숨어서 눈에 뵈지도 않는 완장들 찾으란 말이야. 우리 둘이서 힘만 합친다면 자기는 앞으로 진짜 배기 완장도 찰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요. 그래서 부월이가 어떻게 하냐면 술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로 모시는 술집 주인이 있어요. 그 술집 주인의 폐물을 절반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누구랑 같이? 바로 종술이랑 도망을 가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요. 그것이 눈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남댁 역시 언제까지고 물문 근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볼 작정이었다. 마치 너무도 한이 맺혀서 아직도 저수지를 떠나지 못하고 물문 주위를 맴도는 얼굴이라도 대하는 듯이 그니는 끝끝내 완장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을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 저수지의 물을 빼는데 누구의? 임종술의 이 완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걸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우남댁이 마지막에 쳐다보면서 끝나는 작품이 바로 뭐? 완장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장편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장이라는 상징성을 아시겠죠? 바로 권력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도 그래요. 진짜 악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조선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권력에 대한 이 상징성 이거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 작품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 완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렇게 찢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완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힘.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왜 이걸 조금씩 읽어줬냐면요. 우선 이게 전라북도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곡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는 이 SRT 이렇게 타다 보면 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일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거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판금 저수지의 모습이 나오고요. 소설은 아무래도 사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투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투리를 조금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00% 내가 이해 못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느낌을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작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인 만큼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 훈이수다 김기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작품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